중규 어머님을 이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제가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네요. 살아있는 멘토가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바라면 나부터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부터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홈스쿨링 하는 첫 해에 준규야 넌 잘하는 게 정말 많은데 이거 해보면 어때? 뭐 이건 어떨까? 뭘 얘기를 해도 제 제안이 늘 튕겨 나왔었어요. 준규가 저는 그거 잘하지 못해요 엄마.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랬었거든요. 어쩌면 나부터 내가 뭔가 작지만 내가 잘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 보는 게 먼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때 실은 용기를 좀 내서 준규네 홈스쿨 책을 쓴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하는 게 준규한테는 어떤 좋은 멘토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한참 원고 수정하고 이럴 때 준규가 가끔씩 소설 쓴다고 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책을 좀 써봐야겠다 막 쓰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준규도 종이접기 책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부모가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멘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영재라는 단어가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재로 태어난 아이는 노력 안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나게 숨은 노력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되게 무기력해질 수 있잖아요. 자기 뭘 해도 쟤만큼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총량의 법칙처럼 준규는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인지 속도나 이해 능력은 조금 빠른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인 어떤 공감 능력, 배려하는 마음, 기다리는 부분, 이런 건 사실 많이 취약해요.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우려고 한다고 절대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준규도 사실 작년보단 조금 더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배려심이 있어지고 다른 사람이 좀씩 보이거든요. 사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아이는 조금 인지 속도가 느려서 10년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면 용기를 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규가 홈스쿨링을 했다고 해서 저는 학교가 무조건 뭐 나쁘다거나 반학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대신에 아이들은 점점 더 다양성을 더 극도로 드러내고 있고, 부모들도 더 똑똑해지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학교는 아이들의 어떤 알아가는 재미나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학교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 그냥 엄마 아빠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 가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 그런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학교의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교사의 어떤 뭐 자질이던 수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그것도 분명히 저는 같이 삼박자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시스템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게 가장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행정 업무가 과중되고 행정 업무를 막 하다 보면 지쳐서 수업 준비는 그냥 관성적으로 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그냥 답습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자기 수업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월권인 것처럼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사실 수업의 퀄리티가 좋아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 부분에서도 저는 수학이나 영어나 한정된 과목에 한해서는 레벨별 수업,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게 저는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어떤 수준에 맞춰진 수업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평균에 딱 맞춰서 어떤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가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쉬워서 수업이 지루해지는
그러면 반에서 그냥 소수의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건 너무 낭비인 거잖아요. 체육이나 예술 수업이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뇌가 더 좋아지고 더 공부를 잘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하려면 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되게 많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준 높은 예술 수업을 통해서 자기 어떤 에너지도 발산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뭐 적성을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인데 저도 아이 엄마지만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거든요.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찾기 전에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나 아빠에 의해서 그 반강압적으로 내지는 되게 수동적으로 학원을 돌면서 이제 공부는 재미없는 거 약간 이런 방정식을 만드는 시간을 너무 오래 견디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대학까지만 가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아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거나 너무 앞서가지 않는 어떤 의식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준규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규한테 물어봤는데 준규가 중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이 준규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도 만들고 좋아하는 것도 실컷 하고 하는 기회로 만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학교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 인생의 좀 주인이 돼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규가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준규는 항상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항상 보태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본인한테 부메랑처럼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경험을 가지고 그런 행복함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 제곱 고구마 3001의 제곱 빼기 2997 곱하기 3003 빼기 10 분의 3000이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영상이야? 자, 봐봐. 먼저 연필을 쥐어줘야 풀지. 자, 곰곰이 연필 연필 발색. 자, 풀어봐. 공구마. 자, 공구마. 자, 봐봐. 아니,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아니, 문제를.